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좀 따로 드리진 않고 전부 다 좀 리뷰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을 말씀드리고 이 리뷰를 전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1시간이 넘어가다 보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리뷰는 좀 제가 시간 될 때, 그리고 뉴스가 좀 있다, 그리고 뭐 주가의 전체적인 변동사항이 좀 많다라고 봤을 때, 좀 그럴 때 좀 가능하면 좀 올릴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좀 하나씩 하나둘씩 나온다면 그때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요 며칠 계속 이제 미장이랑 이제 좀 갑자기 좀 새벽에 선물도 막 빠지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거의 연이틀 좀 많이 빠졌죠. 지수가 자체가.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저희한테는 토요일 날 새벽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신고가 막 쓰면서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뭐 다우도 그렇고 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게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또 잘 나와버리면은 월요일 날 국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갭을 떠서 시작을 하면은 갭 떠서 시작한 다음에 천천히 흐르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차라리 이렇게 안 가고 조금씩 가면서 그냥 보통 보합 출발한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이 전 좋다고 보는데, 월요일날 갭을 뜬다라고 하면은 보통 월요일이 또 안 그래도 갭이 잘 뜨는 날이거든요. 좀 다들 약간 뭐 주말에 좀 쉬어서 그런지 봤던 종목이 많아서 그런지 월요일날 좀 아침에 좀 원래 갭이 좀 뜨지만 거기에 이런 상황이면은 좀 많이 뜰 거는 같아요. 한 1% 가까이 뜨지 않을까 막 싶은데, 그렇게 떠버리면은 보통 장 마감 때 이제 또 무너지면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은 해외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이미 그 정도 나왔던 숫자들은 예전에 막 미국 같은 경우에 30만 명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지금 뭐 늘었다고 해도 만 얼마 뭐 2만 얼마니까 뭐 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쪽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은 장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니 해요, 그냥. 근데 국내는 예전에 안 나올 때는 막 몇십 명 나왔어요, 하루에.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나오니까 토요일은 원래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날이거든요. 주말 겹치면은 주말에는 코로나 검사 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는지 이렇게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어제죠. 코로나 신규 1324명이 나왔어요. 지금 뭐 나흘째 1300명대라고 하는데 뭐 2000명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월요일부터 4단계 진행이 되고, 자, 그거에 따른 수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말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건 어쨌든 악재예요. 그럼에 불구하고 월요일날 해외 장 때문에 갭을 떴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 빠질 거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좀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1300대였잖아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한 100명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일요일이니까 또 적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올 거예요. 주말에는 원래 적었어가지고 뭐 적게 나왔다. 그럼에 불구하고 뭐 토요일 날 1300 이상이 나와서 역대 최대치가 나왔다. 라면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당연히 갭을 뜰 가능성도 많고 좀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코로나 라이브가 월요일 날 또 얼만큼 따라가 주는지 더 올라가는지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악재는 계속 있다 보니까 수치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좀 안 좋죠. 자, 이러다 보니 월요일 날 갭 뜬다고 뭘 막 따라가기에는 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주를 갖다 계속 추천이 아니고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자, 이걸 보시면은 알 거예요. 자, 이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에 어, 매일매일 신규 환자 케이스예요. 자, 근데 신규 환자 케이스가 정말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 늘긴 늘었거든요. 정말 미세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얘기만 나오지 해외 얘기 안 나와요. 자, 여기 숫자 보이시죠? 18,000 뭐 한 좀 내려갔을 때가 12,000대, 13,000대 하다가 15,000대, 지금 18,000대 나왔어요. 막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도 미국은 늘었긴 늘었어요. 진짜 조금. 자, 근데 반대로 사망자를 볼게요. 매일매일 나오는 사망자 수예요. 자, 보시면은 앞전에 막 300, 400, 400 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미세하게 늘었음에 불구하고 사망자는 늘지 않아요. 오히려 줄고 있어요. 사망자는. 자,
이제 좀 드라마틱한 이제 수치를 보게 되면 이건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신규 환자는 늡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쫙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서 뭐 이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막 2,000명대 유지하다가 영국 같은 경우에도 2만, 2만 7천, 막 3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루에 지금. 자, 이런 식으로 3만 명이 나오는데, 자, 이거 사망자예요. 자, 여기 사망자. 3만 명이 나옴에 비해서 앞전에 이제 좀 코로나 줄었을 때 2,000명일 때 거의 한 10몇 명 나왔죠. 저쪽이. 10명, 9명, 10명 뭐 이러다가 지금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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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뭐 이 정도 나와요. 많아봐야 지금 20명대 나오고 있어요. 사망자가. 지금 사망자 자체가 미세하게 늘었을 뿐 정말 이런 식으로 사망자가 지금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게 사망자,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줄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망이 거의 없어지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을 100% 맞은 게 아니죠. 지금 2차 접종까지 전부 다 100%를 맞춰버리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사망자는 더 줄을 거예요. 이거는 는다고 하도 뭐 델타니 뭐니. 하지만 이제 델타니 뭐니 해가지고 늘어도 사망자가 준다면은 이거는 독감처럼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델타 다음에 뭐 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계속 나오겠죠. 변이 되는 게 계속 나오겠죠. 독감 같은 경우에도 균주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WHO에서 균주를 갖다 정해주고 올해는 이게 유행할 것 같아 라면서 이걸로 백신을 만들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변이가 나오면서 변이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변이가 나올 것 같아 라면서 이게 매년 맞아야 되는 백신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게 간다면은 이게 아무리 많이 나오든 사망자가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일상처럼 약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스트샷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부스트샷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부스트샷을 통해 가지고 몇 퍼센트를 줄일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만 나와버리면은 코로나 관련주는 금방 식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은 아예 이 당시에는 코로나 초창기 당시에는 당연히 건드렸죠. 초창기에는. 왜? 그때는 백신이나 뭐 약이나 뭐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낮았어요.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3상까지 가는 검증 시간 그리고 그 기대감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땐 들어갈 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백신과 약이 모든 게 다 병실부터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확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쪽은 아니다 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 뭐 아예 뭐 이쪽이 당연히 올라갈 수 있죠. 수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그런 걸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는 건 좀 그런데 내일 장도 숫자를 좀 까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지금 일요일 숫자가 낮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장이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시작한 다음엔 좀 좋더라도 그걸 그냥 유지를 하거나 갭 뜬 상태로 유지를 하거나 갭 뜬 상태로 좀 하락하거나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거는 내일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오늘이죠. 그 주말에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좀 이따가네요. 지금 6시 지금 한 40분이니까 좀 이따가 버진 갤럭틱에서 이제 우주 비행선을 갖다가 이제 날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브랜슨 회장을 포함해서 6명을 태우고서 네 번째 유인 비행을 한다고 해요. 자 얘네가 하는 거는 뭐 이제 비행기 밑에다가 이렇게 우주선을 하나 다른 다음에 비행기가 최대한 높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우주선을 쏩니다. 하늘에서 쫙 해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에서 우주선을 발사해서 우주선이 날아가는 뭐 약간 이런 식이죠. 어쨌든 이게 성공이 된다면은 내일 뉴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성공이 되면은 좀 내용이 좀 괜찮게 가겠지만 이것도 주말에 재료가 다 나와버린 거잖아요.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당연히 개파락인 거고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갭상승해서 출발을 하겠죠. 뭐 적당히 갭상승 거기다 월요일날 또 갭상승 가능성이 높고 지수들 전부 다 못 봤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은 음봉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난번처럼 지난번에도 주말에 뭐 하나 떴었잖아요. 주말에 뭐가 하나 떴어가지고 그때 이거였죠. 그때 이날이었죠. 떠가지고 이때 갭 떠서 시작했을 때 시가 19,450원 스타트 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종가 18,100원까지 이제 떨어진 약간 이런 모습을 한번 도출시키지 않을까 똑같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우선은 지금 여기를
20일 전에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있기는 재료가 있으니까.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걸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자리쯤 19,500원을 넘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 19,500원을 넘어서 달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소극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재료는 나온 거예요. 어쨌든 저게 성공을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말에 성공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나쁘지 않겠죠. 지수도 나쁘지 않다면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쏜다? 다음 재료까지 20일이면은 얼추 한 열흘 남았죠. 열흘 남았기 때문에, 열흘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로 또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떠서 출발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해요. 그래서 매도나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덱스터는 크게 재료가 없어요. 덱스터는 그 영화 그 영화 이번에 시작하는 거 있거든요. 네 글자인데 어쨌든 있는데, 그게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좀 방영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4단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지수 하락하면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21선 터치해 줬고, 그리고 나름 앞전에 있었던 자리들 지지하는 모습들, 자 이런 자리들, 여기 지지했었던 자리들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면서 수급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외국인 뭐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외국인이 지금 더 이상 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지금 거의 1%대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서 뭐 그렇게까지 던질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지금 얘네가 메타버스 쪽으로 엮여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엮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때도 VR, AR 그냥 저는 이거 좀 길게 보는 종목이고, 점점 내려온다면 저는 이거는 좀 더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봉 봐도 앞전에 있었던 그런 자리들 똑같이 한번 터치를 해줬고, 이런 자리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보는 종목이니까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 나름 그래도 6% 나오면서 선방을 했어요. 아무래도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으니까 목요일날 뉴스가 있었어요. 자, 아침에 이제 뭐 한 1%대 장 되게 안 좋았었어요. 금요일날 장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대 마감을 했죠. 그리고 수급도 약간은 들어왔어요. 뭐 투신도 심심해서 또 한번 단타치러 온 것 같고, 뭐 약간 돌아왔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그 민주당에서 이제 TV 토론회 비슷하게 진행을 했었죠. 그 채널 A랑 이쪽에서 하는 거에서, 자,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얘기했었던 게,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얘기했었던 게, 양승조하고 얘기한 게 헌법 개정으로 수도를 이전하자. 뭐 이 내용은 그거죠. 세종 국회의사당 만들자라는 그런 부분이고, 전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했었고, 분명히 그쪽에서 얘기를 했으면은 이재명 쪽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말 드린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또. 근데 이 내용은 계속 갈 거예요. 이거는 정책주기 때문에 이재명도 여야에서 계속 이거는 얘기를 하면서 이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지는 않아요 또. 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기 아주 좋거든요. 충청표를 막 가지기에는. 자, 그러면서 6월 말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자고 했었지만, 자, 세종시장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미 6월이 끝났으니까 국회 세종의사당법 9월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자. 자, 재료가 이제 9월까지 늘어난 거예요. 9월까지 또 언급만 하면서 시세 주면서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또 9월 근처 가가지고 뭐 한마디 나오면 또 한번 슈팅 쏘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재료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볼 게 없는 게, 자, 앞전에 한번 상한가 치면서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이런 자리. 그러고 이번에 겨우 지지를 하고 살려놓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만원 트라이하고, 만원에서 지금 못 넘고 있거든요. 계속 만원을 계속 못 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뚫게 되면은 시원하게 한번 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정책주는 단기로 보지 마시고 재료는 계속 살아있어요. 그리고 9월에 만약에 저거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전 봐요. 9월 안 되면 뭐 11월, 12월 안에는 끝내자 라고 하면서 계속 TV 토론회는 계속 이어질 거고, 여기저기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니까 이거는 계속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는 좀 지수 빠지면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원래 좀 여기가 좀 묵직하다 보니까 자 나름 좀 안 빠졌어요. 그래도 이런 자리는 왔었네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런 자리 진짜 21,000원대 진짜 바닥을 왔죠. 자 이런 바닥 이런 바닥. 자 지수 빠지면서 이렇게까지 왔지만 이거 살려냈어요. 당연히 누가 가져갔냐면 기타 법인이 좀 가져갔네요. 기타 법인이 살렸네요. 나머지 다 나가는데 이런 자리일 때는 솔직히 추매하는 게 좀 맞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추매를 하셨다면 좀 평단을 내렸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거는 코로나가 이렇게 늘 줄은 전 몰랐어요. 이거 말씀드릴 때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흘렀는데, 얘는 근데 실적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적 때 조금 그래도 반등은 하겠지만, 코로나가 상태가 이 상태라면은 시장 자체는 좀 애매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크게 시세를 내줘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좀 계속 박스권 유지하면서 이러고 놀 것 같아요. 자, 이 안에서 계속 놀겠죠. 이 박스권 안에서. 예전에도 이런 박스권에서 놀다시피. 자, 해서 슈팅을 쏘기를 좀 바라는데 상태가 지금 안 좋죠. 시기가. 대보 같은 경우에는 대보도 뭐 이런 자리. 대보는 뭐 거의 차트가 거의 거기 맨날 거기서 놀아가지고 거의 얘는 주봉으로 보는 게 편할 정도여서, 주봉으로 보면은 뭐 한 이 정도 보이네요. 대략. 근데 지금 이렇게 모이죠. 지금 모이고 있고, 지금 다 모이면서 제로가 하나 떠준다면은 크게 방향성을 쏘겠고, 만약에 악재가 있다면 하락을 하겠죠. 그 댓글 중에 뭐 전환사채 그거 얘기가 있었는데, 전환사채 나오는 거는 그 전에도 이제 나올 물량이 있었던 걸 알았지만 SK 바이오팜과 비슷해요. 보우에서 풀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날 거의 물량이 안 나왔죠. 안 나오면 오히려 상승을 해요. 근데 전환사채 물량이 마지막 물량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물량이 마지막 물량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그 당일 안 나왔다, 그럼 바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 이상 나올 물량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호재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이 정도의 이 폭은 한 10% 거의 한 20% 가까이 되죠. 이 폭이. 이게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크게 지금 얘네는 좀 더 길게 보고서, 자, 앞에 이런 자리는 지금 최대한 지키고 있거든요. 앞전에 있었던 이런 하락에 있었던 이 아래 박스권을 지금 얘는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는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배터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K배터리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죠. 2030년까지 1등 국가를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1등 국가를 목표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배터리를 뭐 미국에서 중국 걸 안 쓰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배터리 3사 있죠. SK, LG 그리고 삼성, 이쪽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증설을 하게 되면은 탈철기는 무조건 장비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늘겠죠. 근데 그 수주 공시가 언제 나오느냐인데, 그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적 2분기 실적 모르겠어요. 그거는 2분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3분기는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실적이 나쁘다고 막 말도 안 되게 폭락할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증설에 따라서 당연히 얘네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의 독보적이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자, 얘 같은 경우도 SK바이오팜이 그래도 많이 잘 지켰어요. 원래 13만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3만원 말씀드리고서 그 앞전 자리 이런 자리 8,5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얼추 거의 지키긴 했어요. 얼추 살려놨는데 뭐 2평 찍고 올라와서 여기 살렸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반등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원래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도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 그냥 지수 따라 다닐 정도의 시가총액이 10조짜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번 이런 자리, 앞에서 막혔던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돌파하는지, 14만 5천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지 여기서 좀 지켜볼만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가방 같은 경우에 뉴스가 뭐 꾸준히 있기는 해요. 이번에 뭐 지난 7일날 있었던 뭐 인구 구조 변화, 영양 대응 방향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교육부에서 뭐 얘기가 났었나봐요. 저출산이 커지다 보니까 교사 학부모한테 이제 좀 얘기를 했죠. 초등 교육 시간을 갖다 확대를 해가지고 하자. 그럼 저출산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애들을 최대한 많이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부모가 많다 보니까
초등교육 시간을 늘려버리면은 어차피 중고등학생이야 나가서 알아서 노니까, 그러니까 애 키우기 힘들다고 하니까 초등교육을 늘려가지고 애를 최대한 학교에서 봐주겠다 라고 하지만, 뭐 이거는 해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볼 게 뭐냐, 어떠한 정책을 가져오든 상관이 없어요. 다 그냥 저출산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다 이거를 보면 되고,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OECD 뿐만이 아니고 OECD 기준이 아닌 전 세계 기준에서 지금 한국이 꼴찌죠. 저출산으로. 전 세계에 뭐 한 300개 국가가 있네요. 300 몇십 개?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근데 그 안에서 지금 꼴찌죠. 꼴찌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그러다 보니 당연히 2030이 힘들다는 이유가 부동산 이런 거 힘들고 뭐 힘들어서 애도 못 키우겠고 결혼도 못 하겠고 라고 하면은 그걸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애를 몇 명 낳아라, 낳으면 뭘 해주겠다, 뭐 당연히 그런 정책 나올 수 있겠죠. 아직은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지금도 세종시 지금 이야기가 한두 번 나왔을 뿐이지, 아직은 지금 뭐 험담하고 왔다 갔다 조금씩 하는데, 슬슬 메인이 되는 정책은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내용은 한 6개월 보시면서 계속 TV 토론회 하고 뭐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게 계속 보셔도 된다고 봅니다. 자, 아가방 같은 경우에 수급은 얼마 전에 지금 이틀 동안 연이틀 빠지면서 지금 외국인 다 가져갔어요. 다시 앞전에 그때 슈팅 쏠 때 요 정도 가져갔었죠. 요 정도 가져가면서 44만 주 가져갔는데 지금 바닥에서 44만 주 다 모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모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원하게 쏴도 외국인들 또 한번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이런 자리 어떻게든 지켜줬죠. 자,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그리고 자, 2평 있었던 이런 자리 지금 지켜주면서 살려놨어요. 자, 여기서도 당연히 반등이 있을 거라 좀 봅니다. 여기서 당연히 더 죽이기에는 외국인들 수량이 원체 많다 보니까 더 죽인다는 거는 더 모아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갈까 싶어요. 더 죽인다면 5,800원 한 5,900원 보이네요 대충. 그거는 좀 어렵지 싶고, 그러면서 좀 윗부분에 있는 이런 자리 7,000원 자리가 좀 셌었죠. 자, 7,000원 자리들 계속 돌파 못 해가지고 이랬었는데, 7,000원 자리들, 이 7,000원 자리를 얼마나 시원하게 해서 안착을 시켜주는지, 이 자리에 안착을 시켜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재료는 계속 될 거니까 정책주는. SK바이오팜 수급을 안 받구나. 수급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러네요. 연기금이 거의 다 커버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주가가 빠지면서도 SK바이오팜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는데 전부 다 해주고 있고, 대보도 안 봤었던 것 같은데, 대보는 개미가 뭐 조금 늘었는데 이건 별로 의미 없는 수량이고, 이런 숫자는 어차피 이거는 공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발에는 아까 봤었네요. 여기까지 프롬퍼스트도 봤었고. 자, 그리고 한국전자 인증 토스 관련주인데, 얘는 지난번에 그거 다른 재료로 해가지고 올랐었죠. 그 뭐야, 한국 정보인증인가? 정보인증이 뭐 합병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 같이 오른 적 있었어요. 2%대 마감. 여기 있네. 이때 이 날짜에 한국 정보인증이 뭐 어디랑 합병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괜히 할 일 없이 좀 쏘긴 했었는데, 그러고서 뭐 계속 거의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어요. 이 재료는 9월이잖아요. 9월 출범이니까 9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9월 말이니까 얘가 좀 크게 시세를 받아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토스 가치인데, 토스 가치가 어떻게 나오냐는 건데, 그거는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카뱅 재료가 그렇게 지금 세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카뱅 18쪽, 카카오페이 12조, 토스는 8조,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러면서 카뱅 상장후 가치가 뭐 30조다, 전세계 인터넷 뱅킹의 성공 모델이다 뭐 하고는 있는데, 뭐 이거는 주말 뉴스니까 한번 좀 봐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막 기업 가치가 1.2조 이상 되는 데카콘이다 막 이러면서 뭐 얘기는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게 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7월 말 8월 초쯤 돼가지고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얼마나 많은 증거금이 들어가, 그거 다음에 따상을 하는지, 정말 따상을 하면은 대단하죠. 이 시총에서. 그렇다면은 토스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월을 기다려보는 그런 종목이니까 좀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런 거는. 자, 그리고 지어소프트는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하루 좀 쉬어가고 이틀 쉬어가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앞전에 있었던 어려운 자리들 지금 한번 돌파를 했죠. 자, 이런 자리들 이때 한번 돌파 못했었고,
근데 또 한 번 하다가 시원하게 돌파를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지금 안착한 모습이죠. 자, 여기서 한번 또 이제 반등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얘는 계속 가긴 하는데, 정말 시원시원하게 계속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3,700억이죠. 지금 이래봐야 지금 3,700억인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오아시스 마켓에 얘가 80%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분을. 뭐 근데 이것저것 희석시켜도 60%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그 오아시스 마켓 그 유상증자건으로 해가지고 투자 받았던 게 있는데, 그 투자 당시에 7,500억을 책정을 했어요. 앞전에서 제가 영상 말씀드렸을 때 3,150억으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몇 달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지금 기업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뭐 물류센터도 더 확충할 거고, 말씀드린 대로, 그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지금 충청도랑 뭐 경상도 부근 전부 다 신규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마켓시어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시장을 갖다 뺏기 싸움이 아니고 없었던 시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커질 거고, 그리고 얘네가 진행하고 있는 실크로드 풀필먼트 쪽이 있는데, 그것 또한 당연히 지금 의왕 쪽이 굉장히 크게 하고 있겠어서 거기서도 괜찮지 않을까. 자, 해서 좀 뭐 이쪽은 시장 자체가 괜찮다 보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죠. 얘네만 유일한 흑자 기업이에요. 얘네가 그 신선 배송 이런 쪽에서는. 자, 뭐 3년 만에 2위를 먹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지어소프트가 뭐 80% 가지고 있다. 뭐 행하면 어쨌든 간에 이거 내용은 다 예전에 했었던 거니까. 자, 여기를 수급을 보게 되면은, 자, 지난번에 시원하게 밀 때 외국인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연 이틀 밀어냈죠. 연 이틀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까지 안 밀렸어요. 원래 이 정도 밀면은 보통 좀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또 개미가 또 관심을 가져요. 사실상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 여기까지 이게 좀 올까 싶긴 한데, 정말 늘어난다면은, 코로나가 많이 늘어나고 지금 이제 4단계를 진행하잖아요. 4단계를 진행하게 되면 집에만 있는 시간이나 재택근무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에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은 음식료를 갖다가 이제 배송을 시키는 케이스가 많아져요. 새벽 배송, 신선품. 자, 그러니 이런 식으로 좀 개미가 관심은 갔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그렇다고 다 던졌냐? 뭐 산 것만큼 다 던지진 않았어요. 뭐 적당히 던졌는데, 뭐 또 던져도 다 받아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5일선을 갖다가 쉽게 안 깹니다. 이거 종목 자체가 계속 5일선 타고 지지부진하면서 천천히 잘 가고 있는데, 덕분에 코로나가 늘면서 약간의 시세를 좀 더 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아까 보셨던 7,500억에 대해서만 봐도 7,500억에 80%만 때려도 이 기업의 본연의 가치가 거의 마이너스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나머지 사업들도 당연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저평가인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는. 자, 그래서 얘는 좀 그냥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뉴스가 안 떠도. DPC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겁죠. 사실 이런 종목은 어쩌면은 이번에 지수 떨어질 때 어쩌면 땡큐였죠. 자, 앞에 이런 자리들, 그리고 저점 올라갔다가 또 지지하는 모습, 뭐 나름 내려왔지만 나름 지지를 했죠. 자, 뭐 외국인 찔끔 들어왔어요. 근데 또 팔 수도 있어요. 외국인 그냥 개미들이 지쳐 나갈 때까지 계속 이럴 거예요. 뉴스가 뜨기 전까지, 아니면 개미가 다 지쳐 나갈 때까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시원하게 뱉어낸다, 시원하게 막 토해낸다 이것도 아니에요. 시원하게 사댄다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지루하게 지금 죽입니다. 이거를 이겨내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편안하게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봐요. 왜냐면 이것도 가치가 뻔하게 보이는 그런 숫자에서, 그래서 이런 자리를 준 거는 고마운 자리죠. 그래서 그런지 뭐 나름 한 2%까지 빼긴 했지만 그렇게 쉽게 안 빼죠. 한 번 더 뺀다 해도 여길 거예요. 뭐 얼추 650원 정도, 13,650원 해서 얘도. 근데 뭐 얘는 내일 또 장이 좋을 거여서 금방 14,000원까지는 충분히 복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얘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애여서 그랩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이거는 뭐 그나마 그게 있죠. HK 이노엔. 자, 그 토스랑 이제 크래프톤 나오는 그 시기에, 자, 대표적으로 이제 HK 이노엔이 있어요. 이쪽에 이제 지분 투자했었던 거는 DPC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하면서 SK 이노엔의 공모 청약은 29일부터 30일까지다. 자, 근데 카카오뱅크 청약 증거금이 환불되는 날이어서 재투자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쩌면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환불되는 날짜를 안 봤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환불되는 날이 여기 이 날짜면은, 그러고 기관, 그 공모를 넣을 수 있는 기관들 있죠, 증권사들 있죠, 그게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은 분명히 SK 이노엔에 재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청약률은 높아지겠죠. 그럼 관심은 받을 거고, 그러면은 DPC도 조금 관심 받겠지만 막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그랩이 나와야죠. 그랩까지는 보고 가는 종목이니까.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종목은 없었고, 이게 이렇게 종목 이만큼만 말씀드려도 영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종목이 줄지 않는 한, 그래서 신규 영상은 신규 영상대로 따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는 뉴스가 좀 있거나 좀 시세가 이런 식으로 지수가 너무 많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이럴 때 뭐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그럴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